중요한 점을 짚었는데 예. 한동훈을 통해서 이준석 신당 바람을 차단하겠다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면은 예. 이준석은 그걸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한동훈을 통해서 이준석 신당을 죽인다 그러면요, 한동훈과 맞붙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 한동훈도 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서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하면요, 윤석열은 싫은데 한동훈을 좋아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 팬클럽이 아닌 이상,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팬클럽이 아닌 이상은 윤석열이 하는 모든 나쁜 짓에 앞잡이를 해온 게 한동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든 거는 소송이 전부 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공범입니다. 네. 범죄 집단에 둘이서. 근데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동훈도 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준석이 꾸준히 얘기했듯이 김기현하고 장지원 이런 정도만 치면 자기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 당을.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간을 열어주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충분히 이제 이 한동훈은 지금 영남권에 그 뿌리가 없잖아요. 기반 아예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수도권하고 자기가 영남권을 가지면은 충분한 권력 분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당은 어차피 영남 중심이니까 자기가 우위에 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만약에 신당을 한다 그랬으면요, 한동훈하고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댓글로도 저를 비판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 이런 거 할 때 신당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새로운 좀 개혁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입지를 좀 더 가지고 뭔가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어쨌든 견제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생각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정교환이라는 저는 왜 이준석 신당에 동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은 가기가 어렵다고 변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 말씀드리는, 창당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협상을 하려는 자세라는 거고, 협상이 저는 거의 끝났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12월 27일까지 가면 이준석 주도의 국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최소한 이준석에게 다시 국힘당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내주고, 예. 그 대신에 이제 한동훈도 같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고, 이준석이 이미, 그러니까 저는 신당을 얘기를 하려면 자기 신당 정신이 다 가서 남의 당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신당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김기현이 2주 뒤에 물러나고 한동훈이 나선다. 자, 한동훈이 정치한다고 누가 먼저 제일 발표했습니까?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이 먼저 발표하고 다음날 한동훈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얘기 안 됐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쪽과 좀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패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하고는 손을 잡지 않는다. 그거는 100%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아니 패널이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분 뭐 양해를 구한다는 전제로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뭐 지금 말씀을 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 이제 처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이준석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신흥 보수 세력인데, 서정욱 변호사나 우리 고성국 박사하고 송국권 이런 분들은 이준석을 내쫓는데 힘을 못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올드 보수인 신혜식 대표라든지 이봉규라든지 강신업까지 이준석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배신을 당하는 셈이 되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실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준석 들어온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원래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올드 보수들하고 팽 당한 거다, 당신들은. 윤석열에게. 윤석열이 필요한 거는 이준석이지 당신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 뭐 정치업자들 말을 믿나요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뭐 업자라기보다는 이분은 이준석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사람이죠, 서령.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변희재 대표 말씀을 들으면서 통찰력은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대구에 가서 했던 발언 중에
혹시 왜 대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그걸 워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대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업화의 역할을 했다. 정말 세 번째가 좀 놀라운 발언인데요. 일단 우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제 저분의 그 발언을 보고 더운 날씨를 잘 이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도민들을 존경한다는 저 지금 발언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을까? 하나는 뭐 6.25 때도 뭐 이겨냈다. 두 번째 산업화의 뭐 그 역군이었다. 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두 가지는 만들어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만들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날씨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아, 예를 들어서 이러면 평양이나 저 신어주에 사는 분들이나 저 함흥에 사는 분들은 그 추운 겨울을 1년에 6개월씩 견디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되고, 광주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따져보면. 그래서 저런 이제 일종의 기획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진심이 좀 덜 담겨 있다. 6.25 발언부터 저는 딱 걸리는데. 예. 예, 그거는 6.25의 그 전쟁 진행 상황 보면은 특별하게 대구가 열심히 해서 이 막은 게 아니라 이 낙동강 이남전선에서의 전쟁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구조인데 그거를 구태여 6.25를 꺼냈다는 거는 툭하면 그 윤석열의 뉴라이트 발언하고 유사하게 좀 보수를 좀 우롱하는 발언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이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을 하면서 저도 보수형이면 대구에서 제가 집회를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근데 난 대구의 자랑스러운 얘기를 할 때 6.25 얘기 꺼내고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보수에서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쪽에 이제 경상도 이 이남 지역이 이제 낙동강으로 인해가지고 최후로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구만 특별하게 거기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지 않는데 한동훈이가 보수를 뭘 안다고 6.25를 갖고 대구를 얘기하냐. 급조된 저것도. 그게 딱 걸렸는데요. 하여튼 진심이 좀 안 느껴져서 아 대구를 이용하려 갔으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대구가 본인이 정치적 이제 정신적 고향처럼 느껴진다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대구 가서. 똑같은 그 뉴라이트 그 연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뭐 강원도는 그러면 뭐 크게 잘못해가지고 점령당했습니까? 그게 예. 다 같은 그때 국력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런 발언은 전혀 학습이 안 된, 이념 학습이 안 된 사람이 떠드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반응이 뭐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가니까 정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그리고 때는 저는 좀 표정이나 예. 제가 좀 이제 대중문화를 원래 이 활동을 하다 보면 대중문화 평론가를 저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한동훈 와이프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굉장히 불안해. 아까 대구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고 눈을 막 돌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그 깊이 절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듯이 자신 없이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은 한동훈은 예를 들면 한동훈이 대구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대구 들어가서 한동훈이 박근혜 조작날조 수사의 주범이고 태블릿 수사의 주범이다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대구에서. 예. 대구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야 한동훈은 사실은. 대구 정치를 짓밟은 인물이거든 한동훈이.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 제대로 표정이 안 나오네. 이 사기치는데도. 결국엔 본인이 계획하고 갔지만 실제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고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니, 답변을 열심히 공부를 했나 본데 예. 그게 벼락치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대구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보수 활동한 적도 아니니까 6.25와 대구를 정말 저도 보수운동 10년 해봤지만 내가 처음 들어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 예.